네, 이번에는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언박싱 코너입니다. 예, 오늘은 국제 곡물 가격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가격이 매우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흑해 곡물 파기로 국제 곡물 가격이 현재보다 15%가량 오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장 이렇게 되면 물가부터 걱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민수 에그스카우터 대표님 모시고 국제 곡물 가격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김앵커님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곡물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다라는 경고음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 좀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고 네. 그다음에 흑해 곡물 협정에 관련해 가지고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작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한 1년 5개월 정도 지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7월 22일 날 작년 7월 22일 날 튀르키예와 유엔의 중재로 해서 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전쟁으로 막혔던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길이 열렸는데요. 그리고 나서 우여곡절 끝에 한 세 차례가 연장이 됐어요. 예. 그래서 올해 7월 17일까지 흑해 곡물 협정이 계속해서 연장이 되어 왔었는데 예. 러시아가 이제 더 이상 추가로 연장을 안 하고 종료를 시켜버렸죠. 그래서 흑해 곡물 협정이 파기가 된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흑해 곡물 협정을 파기하고 난 이후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주요 흑해에 있는 주요 항들을 네. 공습을 한 거죠. 그래서 미사일하고 드론을 공격을 함으로써 네. 주요 표적의 대상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곡물 터미널들하고 저장소입니다. 그 곡물 터미널하고 저장소를 파괴하니까 네.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급격하게 반응을 하게 된 거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곡물 가격은 치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된 거고 예. 그래서 우리가 곡물의 가격을 흐름을 살펴보게 되는데 예. 주로 이제 가장 큰 시장이 미국에 있는 시카고 상품 거래소입니다. 미국에 있는 시카고 상품 거래소 거래되는 곡물 가격들이 예, 예. 급격하게 반응을 하게 됐는데요. 그렇죠. 그에 대한 가격의 흐름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네. 예. 올해 1월 1일부터 해서 7월 26일 현재까지 해서 네. 미국 시카고 거래소 상품 거래소 거래되는 곡물 가격을 보게 되면은 먼저 밀 가격을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올해 9월 인도 밀 가격인데요. 올해 2월 13일 날 8.10달러로 연 고점을 찍었다가 예, 예. 5월 30일 날 6.10달러로 연 저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달러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네. 7월 26일 현재는 7.20달러로 연중 최저가 대비해서 한 18%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밀도 단위가 부셀인가요? 예, 부셀 단위로 예, 보따리. 예, 네, 부셀. 부셀당 예. 얼마. 예, 그래서 예. 톤으로 환산하게 되면 1부셀은 옥수수 같은 경우는 0.025톤 정도 되죠. 예, 예. 네. 그래서 옥수수 같은 경우는 가격의 흐름이 옥수수는 참 변동이 많이 심했어요. 예. 그래서 그러네요. 차트가. 특히 이제 6월 21일하고 7월 5일 사이가 예. 연 고점과 연 저점을 왔다 갔다 그러네요. 한 거죠. 네. 그만큼 가격 변동이 어마어마하네요. 네, 예. 상당히 심했는데 옥수수 가격 같은 거 보면은 6월 21일 날 6.24달러로 최고점을 찍었다가 네. 예. 7월 5일 날 4.85달러로 연중 최저가로 떨어졌습니다. 예. 15일 사이에 급격한 가격 변동이 발생이 된 거죠. 예.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미국 시장의 날씨 변화 문제도 있었고요. 뭐 당연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이슈들도 있었고. 네네. 그 지금 현재는 7월 26일 현재는 한 5.40달러로 해서 연중 최저가 대비해서 한 11% 상승을 해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 옥수수 말고도 콩도 있잖아요. 그죠? 네, 콩도 상당히 중요한 주요 부분인데. 시장인데요. 콩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월 21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2월 21일 보게 완전히 되면 상향하고 있네요, 지금. 14.33달러였거든요. 예. 근데 5월 31일 날은 11.53달러로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 2.80달러 정도 하락을 했는데 올해 7월 26일 기준을 보게 되면은 14.68달러. 네. 연중 최저가 대비해서 27% 오른 거는 물론이고요. 네. 그러네요. 연중 최고가를 계속해서 그러네요. 지금 경신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콩 시장이 비상이 걸렸다고 보시면 그렇군요. 되죠. 이제 첫 번째 이렇게 곡물 가격이 변동이 심하면서 오르는 이유가 일단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는 흑해 곡물 수출 협정이 파기돼서 그렇다. 이렇게 첫 번째 이유를 말씀해 주신 건데 네, 그렇죠.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곡물 협정 내용이 목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러시아가 용인해 주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도 주요 곡물 수출국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가 서방 국가들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러시아에 대한 상당한 제재를 많이 가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 에너지, 뭐 천연가스 문제도 있지만 곡물들이 또 크게 문제가 된 거죠. 그걸 막아버리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러시아도 곡물을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흑해 곡물 수출 협정을 맺지 않으면은 이렇게 자유롭게 곡물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러시아도 흑해 곡물 협정을 맺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어쨌건 이 협정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이제 세계로 수출하는 곡물에 대해서는 공격을 하거나 막지를 않겠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도. 예를 들어서 그게 러시아가 협정이죠. 그렇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미래 세계 1위 수출국이에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수출의 협정을 맺음으로 인해서 원활하게 수출할 수 있는 길을 확보를 시켜나가는 그렇죠. 게 가장 중요한 거였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협정이 파기되면서 곡물 수출길이 다시 막히니까 곡물 가격이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가파르게 또 오르고 있는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궁금한 게 우크라이나가 세계 곡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또 궁금한데, 그렇게 되면 전란으로 인해서 계속 길어지니까 네. 앞으로도 계속 곡물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 비중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명 우크라이나를 유럽의 빵 바구니라고 합니다. 빵바구니, 이거 빵바구니입니다. 밀을 제일 빵바구니. 많이 생산하나요 혹시? 예, 그렇죠. 아,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라든지 흑해 연안 국가들이 그러네요. 밀을 많이 생산합니다. 그 해바라기 밀을 쪽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바라기 네. CU는 1위고 네, 예. 다른 것들도 세계에서 가장 톱 랭크거든요. 그렇죠. 예. 그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밀하고 옥수수, 네. 콩이 이제 국제 시장에서 가장 크게 거래되고 뭐 소비라든지 그다음에 사용하는 다양한 용도들이 많기 때문에 교역량도 네. 다른 품목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거고요. 예. 이 곡물과 작물들이 각 곡물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는 수출량이 한 세계 수출량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4위 옥수수 수출국이고요. 예, 예. 그다음에 밀 같은 경우도 세계 1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해바라기 같은 경우는 46%로 세계 1위의 수출국이죠. 그렇군요. 예. 네,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수출길이 막힌 것인데, 저는 이 얘기 듣고 그럼 다르게 수출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뭐 기사를 보니까 유럽연합이 이 동유럽, 그러니까 육로를 통해서 좀 수출하는 방법을 좀 모색하고 있다라는 네, 예, 예. 이제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뭐 이게 좀 뭐 어떻게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전에 저기 조금 앞서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네, 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네. 우크라이나가 흑해를 통해서 곡물을 수출 못하는 문제, 네. 그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사실상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더 문제가 큰 문제는 있을까요? 예. 전란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가 곡물 생산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게 가장 큰 그러네요. 문제인 아, 거죠. 쉽게 얘기해서 농사를 못 짓는다 이거죠. 그렇죠. 아, 그게 더 문제겠네요, 진짜. 네. 예, 예. 그래서 지금 세계 기관들이 전망을 하게 되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생산량이 얼마큼 떨어질 것인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중요한 건 이제 생산을 해서 수출할 여력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생산 자체를 못하게 되면. 그렇죠. 생산도 그래서 못하고 즉 수출도 어느 못하고. 정도의 줄어들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한 2,500만 톤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전쟁 전에 대비해서 네. 우크라이나 옥수수 생산이 40% 줄어든다고 보고 있고요. 세상에. 절반 정도. 그래서 수출량은 한 1,950만 톤으로 전쟁 전 대비해서 한 30% 정도 줄어들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밀 시장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밀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가 한 1,750만 톤으로 생산을 해서 예. 전쟁 전에 대비해서 47%, 그러니까 50% 가까이 줄어들겠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예. 수출량도 마찬가지로 한 1,050만 톤으로 전쟁 전 대비해서 한 44% 정도 그렇죠. 떨어질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수출길도 막혔는데 생산량도 줄고 있으니까 네, 가격이 예, 예. 올라가는 거 뭐 당연한 이치인 그렇죠. 것인데, 그럼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좀 다른 우회하는 길을 좀 모색하는 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사실상 그 우크라이나 흑해를 통해서 주요 수출길은 흑해입니다. 예. 흑해를 통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네. 과거 전쟁 전까지만 다 흑해를 통해서 수출을 다 했었거든요. 백길로 해서. 그런데 이제 흑해를 통한 이제 수출길이 막히다 보니까 우회로를 택했던 게 우크라이나 인접해 있는 동유럽권 국가들을 통해서 육로를 철로나 육로를 통해서 예, 예. 아니면 다뉴브강 쪽을 통해서 공급한 루트가 있었죠.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작년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흑해 곡물 수출증이 종료되기 전까지
우크라이나가 동유럽권을 통해서 수출했던 양이 3,300만 톤 정도가 됩니다. 예. 그만큼 우회를 통해서 많이 수출을 했던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동유럽권으로 수출을 하다 보니까 네. 우크라이나 곡물들이 대거 유럽 연합으로 많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거기에서 물류의 공급망에 대한 문제가 생긴 거죠. 물류 병목 현상도 생겼을 뿐만 아니라 대량의 저렴한 우크라이나 곡물들이 대거 동유럽권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동유럽에 있는 농가들이 오히려 큰 피해를 보게 된 거죠. 자국산 농산물들은 자국산 비싸고 있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우크라이나 곡물들은 싸게 돼버리니까 그러네요. 오히려 농가들이 피해를 입게 되니까 큰 문제였고 그래서 동유럽권에 있는 국가들 뭐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라든지 슬로바키아 이런 국가들이 스스로 제재를 가하려고도 해서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까지도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유럽연합 집행위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관건이었는데 사실상 유럽연합은 해외에 있는 그러니까 유럽연합 여기에서 들어오는 곡물들에 대한 수출 관세가 있는데 수입 관세가 있는데 수입 관세를 작년에 전쟁으로 인해서 중단을 시킨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곡물이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만들어 놓았는데 동유럽권 국가들이 피해를 보다 보니까 반대하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관세를 뭔가에 다시 대한 이제 조치를 만들어야겠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동유럽권 국가들에게 들어오는 우크라이나 곡물들에 대해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을 해서 수입을 금지를 시킨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이 9월 15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유럽권 국가들이 흑해 곡물 수출 협정이 파기가 되니까 네. 다시 뭔가 또 재수출을 취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세이프가드 조치 그다음에 이 중단하는 금지 기간을 더 늘려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동유럽권을 통해서 우회로를 통해서 대량의 흑해를 통해서 수출하던 것을 동유럽권을 통해서 육로로 수출한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가 않고요. 쉽지 않다. 예, 그래서 흑해 곡물 협정을 다시 복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세계적인 이제 공조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곡물 가격이 그쵸. 오르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네. 왜 공급로가 막혀서 네. 어떻게 막혀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곡물 가격을 정하는 가장 큰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제 생각에는 네. 하나는 작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기후, 네. 기후 문제. 이건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과 더불어서 이제 기후 문제, 특히 엘니뇨 현상 때문에 네. 작황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저조해지고 곡물 가격이 그렇게 되면 당연히 큰 폭으로 오를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곡물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이제 식품 가격이 오르게 되고 그러면 전체 물가가 오르게 되는 이게 이제 이런 연쇄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이제 기후 변화 문제는 지금 뭐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우리도 지금 이제 체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날씨의 변화가 저도 이렇게 무더운 여름 보내는 것도 상당히 그렇고 폭우로 이렇게 물난리가 겪는 이 상황도 이렇게 장기간 가뭄이 장기간 이런 이제 폭우가 지속되는 상황 이제 이런 상황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전 세계가 지금 이상 기후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거죠. 네. 지역마다 다르지만 폭우와 폭염이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전 세계를 괴롭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엘니뇨 현상. 이제 엘니뇨 현상만 가지고 이야기할 사항은 아닌데 우리 지구 온난화가 불러일으킨 현상들이 많이 있는 거죠. 기상이변이요. 그 중에서도 엘니뇨 현상이 지구 온난화와 함께 겹쳐짐으로 해서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발생이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곡물의 작황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인 거고요. 엘니뇨 현상 뭐 요즘 다들 많이 엘니뇨 현상 하니까 많이 좀 이해를 하고 계신데 엘니뇨 현상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엘니뇨 현상은 동태평양의 적도 부근의 해수면 온도가 평양보다 0.5도 이상 올라가는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됐을 때 그때를 엘니뇨 현상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근데 0.5도보다 1.5도 이상 더 올라가면은 우리는 이제 강한 엘니뇨다. 이제 등급을 나누게 되는데요. 그런데 2도 이상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슈퍼 엘니뇨라고 부르는데 올해는 슈퍼 엘니뇨가 발생이 되겠다라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거죠. 엘니뇨 현상은 지금 발생은 됐고요. 그만큼 슈퍼 엘니뇨로 급격하게 발전될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 전문가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 1월까지 정점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나와 있고 내년
여름은 더 무더워질 것이다라는 지금 전망들을 다 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뭐 농업의 어떤 결과가 물가 상승을 가지고 오는 거 이제 에그플레이션이라고 이제 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에그플레이션이 뭐 지금만 있었던 건 아닐 것 같아요. 과거에도 분명히 있었을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이 뭐 과거와 지금을 좀 어떤 비교를 해본다면은 뭐 어떤 좀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에그플레이션 많이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에그플레이션 뭐 농업의 에그리컬처랑 물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합쳐졌던 그렇죠. 말이고요. 합성어죠. 예. 그래서 농산물 가격이 물가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뜻인데 예. 과거에 우리가 에그플레이션이라는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 예. 2000년대부터 생긴 거죠. 2000년대 후반, 네. 2000년대 말하고 2010년대 초반에 2차 에그플레이션이 발생이 됐었고요. 예. 네. 그다음에 2020년 8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예. 현재까지 3차 에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2007년에서 2008년까지의 우리가 고가가 폭등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예. 그때를 우리가 1차 에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 그때 당시에도 전 세계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네. 주요 곡물 생산국들의 작황이 상당히 좋지를 않았었는데 예. 가장 큰 문제는 그때 당시에 고가가 폭등하게 됐던 원인은 네. 미국 쪽에서 발생이 됐었는데요. 네. 미국에서 옥수수를 바이오 에탄올용으로 소비를 하다 연료용으로. 보니까 예, 예. 곡물이 식용이나 사료용이 한정돼 있던 부분을 연료까지. 바이오 연료용으로 대량 소비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제 소비량이 확대되는 거고 그렇죠. 재고량은 줄어들게 되니까 예, 예. 고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 전개가 됐었거든요. 네.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 2007년에서 2008년에 에그플레이션 1차 에그플레이션을 겪었고 예. 그 당시에 에그플레이션 용어가 발생이 된 거죠, 사실상. 예. 그때 그렇죠. 이제 전문 기관들이 그때 에그플레이션 용어를 만들게 되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2011년도로 넘어오게 되면 또 고가가 폭등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예. 네. 이제 그때 당시에는 또 뭐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주요 곡물 생산국들의 생산량이 급감했던 부분도 이제 문제가 있었고 예. 또 하나의 문제가 지금 러시아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예. 근데 그때 당시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고가의 상승의 주 원인이 됐었죠. 그때도 갈등이 뭐냐면은 있었나요? 예. 그때 당시에도 밀 생산량이 좋지 않다 보니까 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라든지 카자흐스탄의 주요 곡물에 밀에 생산하고 수출하는 국가들인데 네. 그 국가들 수출을 통제를 해버린 거죠. 아. 그 수출 통제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고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예, 예. 그 당시에 미국도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네. 한 100년 만에 가뭄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작황도 안 옥수수 좋았고. 생산량도 10% 이상 줄어든 거죠. 그렇군요.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곡물 생산 국가하고 수출 국가인데 미국이 그만큼 생산 여력이 줄어들다 보니까 네. 고가를 폭등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때 당시에 6대 최고가로 다 곡물 가격이 올랐었던 거였죠. 그렇군요. 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아까 계속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물가가 문제인데 가격이 네, 오르면 네. 물가가 문제인데 이게 연관 혹시 성유미 아나운서는 저 3대 곡물이 네. 어디에 제일 많이 쓰는지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그 자료를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절반 이상이 사실은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 예. 저는 사료. 그거는- 아, 사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료가 네. 되면 사료값이 비싸지게 되면 뭐가 비싸지겠습니까? 저희 육류값이 우리가 비싸지고 먹는, 그렇죠. 축산물 가격이 축산물 가격이 당연히 비싸지고 비싸지죠. 네. 축산물 가격이 비싸지다 보면 당연히 그걸 활용한 게 다. 모든 식품들의 가격이 비싸지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밥상 물가가 다시 비상에 걸릴 수 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좀 심각할 것으로 예상하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소비자 물가라든지 생산 물가를 통해서 우리가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올해 6월 소비자 물가가 보면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1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예. 네. 그렇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수준은 상당히 좀 높고요. 예. 전체적으로 물가가 하락했지만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던 축산물하고 예. 관련돼 있는 가공식품, 예. 그 다음에 외식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부담감을 안겨주게 되고 있는 거고요. 예. 생산자 물가 상승, 생산자 물가 지수도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 예. 올해 6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전월 대비해서 0.2% 떨어졌고요. 예. 전년 동월 대비해서도 0.2%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해서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하락한 것은 한 2년 7개월 만에 처음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뭐 품목별로 시차를 두고 우리가 한 1에서 한 3개월 정도인데 네.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자 물가가 하락했다라는 것은 소비자 물가도 향후에 소비자 물가도 하락하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곡물을 이제 뭐 생산하는 이제 것도 있을 것이고 예. 뭐 수입을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수입의 의존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뭐 비중이 좀 우리나라가 뭐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뭐 우리는 쌀의 경우에 풍족하다 생각하시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렇지만 다른 옥수수라든지 밀렛, 콩은 거의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거의 수입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식량 안보 지수를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식량 안보 지수 같은 경우에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권으로 놓여 있다고 보시면 그런가요? 되고요. OECD 주권 중에서 수입 제일 많이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식량 안보가 예, 예. 취약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이제 식량 자급률 예. 또 사료용을 포함했을 때 곡물 자급률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전문적으로 우리가 나눠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람이 먹는 식량 자급률로 이제 기준을 봤었을 때는 전체 양곡, 네. 그러니까 옥수수라든지 밀이라든지 콩 이외에 다른 모든 작물들을 기준을 봤을 때 식량 자급률은 한 45% 되거든요. 쌀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죠. 예. 쌀이 포함이 되니까 예. 45%까지 올라가 있는데 그렇죠. 예. 이제 사료용 이제 자급률로 보면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 자급률은 상당히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쌀을 빼야 되니까.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사료용도 쌀로 좀 쓰고는 있습니다. 여러 개 있는 쌀을. 예. 그렇지만 이제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 자급률은 20.2%로 떨어지는 거죠. 아이고. 그렇게 되는군요. 그렇지만 이제 품목별로 세분화돼서 보게 되면은 상당히 큰 문제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옥수수 같은 경우는 식량 자급률 한 몇 프로 정도 될 거라고 생각 되십니까? 옥수수 그래도 강원도도 옥수수 있고 예, 한 예. 그래도 한 60%? 50%? 우리나라가 한 8만 톤 정도밖에 생산을 못 해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식량 자급률은 한 3.6% 정도. 아이고. 예. 상상 이상이네요. 그래서 사료용을 또 포함하게 되면은 옥수수를 주로 사료용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 사료용이죠. 주요 사료용의 주요 원료가 옥수수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옥수수를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 자급률은 예. 네. 0.7%로 떨어집니다. 그걸 100%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수입에 의존하는 게. 예. 근데 밀 시장은 더 심각하다고 보시면 되죠. 예, 예. 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식량 자급률, 예. 이제 가공용으로 쓰든 네. 제분용으로 쓰든 그런 이제 식량 자급률로 기준을 봤을 때는 0.8%고요. 없다고. 그다음에 봐야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 자급률을 기준을 봤을 때는 0.5%로 더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슈퍼마켓에서 보면 우리 밀 이런 거는 정말 거의 진짜 그렇죠. 0.8%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라면 같은 경우에도 뭐 다 라면 가격이 올라가고 하는 부분도 국제 밀 가격이 폭등하게 네, 되면 네.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콩 같은 경우는 식량 자급률이 좀 올라갑니다. 네. 한 30.4%. 우리가 그래요? 이제 콩 생산을 좀 많이 하는 편이죠. 왜냐하면 두부라든지 우리가 많이 섭취하는 콩을 가지고 섭취하는 식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생산량은 좀 있는 편인데 네. 사료용이라든지 착유용을 이제 포함해서 우리가 기름을 짜기 위해서 들어오는 양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자급률은 7.5%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뭐 질문하고 싶은 게 아직 많이 남아 있고 더 질문하고 싶은데 오늘 네. 방송 시간상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아이.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김민수 에그스카우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